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공식 확인된 건 2006년입니다. 지금까지 27만 8천여 건, 피해 규모는 3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 피싱 조직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가정해 만든 이른바 시나리오가 담긴 파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이나 베트남에 만들어 놓은 콜센터에서 활용되고 있을 겁니다. KBS는 추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피싱 조직이 치밀하게 짜둔 시나리오와 숨겨둔 장치들을 분석해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입니다. 시나리오 모음이라고 적힌 폴더, 파일 6개가 들어있습니다. 피싱 조직이 피해자와 통화할 때 예상되는 상황별 멘트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선 경찰, 검사, 금감원 과장, 은행 법무팀 등 금융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합니다. 지금 전화드린 곳은 강서경찰서 형사과에서 연락을 드렸고요. 특별수사 제1부 검사입니다. 아시겠죠? 범죄에 연루됐단 말로 피해자를 일단 당황시킨 뒤 문자나 SNS로 위조된 수사 서류까지 전송합니다. 건번호 2017 조사 0588 호환권 확인되시죠? 공문 아래 보시면 요지당 1번부터 4번까지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주로 언급하는 혐의는 성매매나 온라인 사기. 강남 오피스텔 알고 계신가요? 총 7곳에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자금 혐의로 주범 김상우를 검거를 했는데 혹시 본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남구 선릉에 위치한 그 오피스텔에서 그 성매매 알선 및 금융 위반 혐의로 주범 이지연이라는 40대 여성을 검거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잘못한 일이 없어도 당장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은 무시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현장에서 제 통장이랑 신분증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는 거고. 2달 전 이 시나리오에 당한 30대 이모 씨. 빨리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보란 말에 건네받은 번호로 전화했더니 극비 수사를 어떻게 알았냐며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주위에 알리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협박도 뒤따랐습니다. 또 의심을 하게 되면 계속 보안 수사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가족한테도 누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변호사를 대동해도 못 나온다. 최소 10년이다. 이렇듯 피해자들의 의심을 무력화한 건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였습니다.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이제 업무에 들어갔어요. 모의 전화라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문제 같은 것도 내면은 그걸 다 통과를 해야지 실제 업무를 할 수 있었어요. 원래 공문은 이렇게 등기로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네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이렇게 그 잘잘잘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답이. 근데 대답이 청산유수로 나왔는데 이 씨는 결국 가짜 검사가 시키는 대로 신용카드 6장을 자신의 집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당국이 그걸 가져가서 누명을 벗겨줄 줄 알았지만 카드는 피싱 조직에 넘어갔고 그들은 3억 원 넘게 돈을 빼갔습니다. 그냥 대본 그대로 읽었구나. 제가 이제 질문을 만약에 약간 방향을 다르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대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단 1원이라도 환수가 안 되면은 나는 혐의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일단 피해자를 1차로 속이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하면 피싱 조직은 이제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합니다. 아예 숙박업소 같은 데 몰아넣고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단절시킨 뒤에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요즘 활개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호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이틀간 이 호텔에 머물면서 2,700만 원을 넘겨줬습니다. 피해자를 일단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건 KBS가 입수한 피싱 시나리오의 새로운 핵심 수법이었습니다. 현재 통화받는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자차로 이동하시고 없으면 외부로 이동하고 말씀하세요. 집안일 때문에 조퇴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이런 급박한 주문이 전달됩니다. 시중에 주의 잡음이 너무 많이 섞인다거나 제3자의 목소리가 섞인다거나 대화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정에서는 본인 육성만이 증거자료 용도예요. 조용한 공간에서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지난달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20대 원모 씨도 이 함정에 그대로 빠졌습니다. 심각한 범죄에 연루됐으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당분간 숙박업소에 머물란 짓이었습니다. 주변에 알리면 문제가 생긴다며 24시간 보이스톡으로 감시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자취방이나 이런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찍어준 호텔로 가서 택시로 이동을 해라. 그렇게 해서 호텔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피싱범들은 교묘한 구실로 원 씨의 돈 7,9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범죄 수익부터 우선 환수해야 한다며 가지고 있던 예금을 털고 대출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괜히 불법 대출 자금 때문에 선생님께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시니까 이 점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근처에 숙박시설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시고 추가적으로 진술 먼저 받을 거고요. 혹시라도 피해자가 의심을 하거나 고립에 응하지 않을까 봐 피싱범들은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며 겁을 줍니다. 대답! 넵! 대답! 넵! 내가 넵 그딴 식으로 하지 말랬지. 검사가 한가한 줄 알아요? 협조하지 않으면 죄가 추가될 수 있단 말에서 압박은 정점에 이릅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들이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로 도주를 하거나 자금 은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검찰에서는 남은 범죄자들 검거하기가 힘들겠죠? 사건 관련 육보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청에서 움직이는갑다. 경찰에서 움직이는갑다.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과거 보이스피싱은 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들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지능범죄로 진화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그분들 신용 조회를 하거든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연령대나 그리고 여성, 남성도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윽박 지르고 화내고 협박하는 부분에서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이걸 잘 못하게 되면 진짜로 신상에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도 못 다니게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들면서 일단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생각부터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네, 최혜림 기자, 이 피싱 조직의 시나리오들이 담긴 이 파일 입수한 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입수한 시점은 이달 초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로부터 전해받았는데 범죄에 직접 가담한 일당의 전자기기에 있던 파일을 그대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럼 혹시 수사나 취재에 혼선을 주려고 가짜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저희도 그 점을 우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로 활용하는 자료인지 2주 정도 검증 취재를 했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여러 피해자들이 실제 겪은 내용과 맞춰봤고 경찰이 이 자료를 수사 중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치밀하네요.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 원문을 그대로 KBS 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할 거라 직접 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를 한 사람이 한 번만 걸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서 각자 피해자를 어떻게 속일지 판을 짜서 접근하고 네. 피해자가 걸려들었다 싶으면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변명까지 상황별로 모두 정리해뒀습니다. 또 전화통화 중에 피해자가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 그런 경우의 수에 대비한 대응 요령도 매우 꼼꼼하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화로 피해자의 심리를 흔드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통화 내용이 모두 피해자 맞춤형으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악성 앱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피싱 일당들이 피해자 네.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는 악성 앱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경찰 협조를 받아서 이 앱을 시연해봤는데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 메시지, SNS 내역 등은 물론 걸고 받는 모든 전화까지 피싱 조직이 가로채갑니다. 심지어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주변의 소리까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상황을 완전히 꿰고 있으니 시나리오가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각종 공문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는데 이게 상당히 정교하게 위조돼 구분이 네. 쉽지도 않고 통화 내용과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치밀해지는 피싱 범죄에 누가 당했는지 따져봤더니 지난해의 경우 20대 이하 피해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젊다고 잘 안 속고 나이 많다고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일도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피싱 조직들이 정부의 예방 대책들을 어떻게 무용지물로 만드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수사 제1부 검사입니다. 아시겠죠?
본인 원래 말투가 그래요? 제 말투가 원래 이러는데. 네. 네. 뭐 지금 저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업무 특성상 좀 영업직이라서. 앞전에 본인같이 대충대충 건성건성 영업식으로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징역 살고 계세요. 대답. 네. 대답! 네. 내가 넵 그딴 식으로 하지 말랬지. 검사가 한가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검사님. 저도 처음에는 좀 민감인가 했었는데 제가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그의 죄를 하루 이틀 내에 증명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인출을 해서 1차적으로 금감원이라는 직원들한테 돈을 전달을 드렸고, 네, 어느 순간 이제 보이스 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만 항상 뭐라 했지 제가 당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절대 안 당하겠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신 잘못되면은 진짜 그 말로만 하는 빨간 줄 그어지는 거고 당신 회사도 못 다니는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거죠. 제가 뭐 사회 경험이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편이긴 해요. 요즘 세상이 클릭 한 번으로 대출 실행이 다 되고 그냥 나 혼자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원 업무를 봐서 은행원 문의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었을 것 같거든요. 업비트 쪽으로 제가 가진 돈을 보내서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제가 만약에 가상화폐를 안 하고 아예 모른다는 상황이었으면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사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고 돈 자체를 아예 다 안 하려고 그냥 지금 월세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안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방심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야 되나? 저는 조사자 신분이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고 호텔에 가서 내일 오전에 금감원에 출석을 해라. 자기 전까지 절대 그 핸드폰 끊으면 안 되고 20분간 계속 제가 뭐 하는지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혼자면 더 심하거든요.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았겠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010으로 시작하는 평범한 번호로도 사기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피싱범들이 전화를 걸면 국내 조직원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010 번호로 바뀌는데요. 이 중계기 생각보다 평범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정혜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에 수사팀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서에서 왔으니까요. 문 열고 얘기해볼게요. 침대에서 발견된 전화기 19대. 경찰이 찾고자 했던 목표물입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어디 있어요? 유심칩이랑. 이들 전화기에는 070 등의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화기 한 대 한 대가 위조 장비 역할을 하는 거고 경찰은 이걸 변작 중계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게 작동 중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예요. 주로 해외에 있는 피싱범들이 인터넷 전화 등으로 문자를 발신했을 때 거기 1대1로 연동된 중계기를 거치면서 해당 전화기 유심번호로 발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국내 조직원들은 이런 걸 곳곳에 숨겨놓고 유심칩을 수시로 바꿔가며 24시간 가동시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제 통장 번호나 이런 것도 막 넘기려고 하기 직전이었긴 했었거든요. 뗀다면 확실히 이건 좀 이상한 거구나. 전화를 받기부터를 안 하겠죠. 전화기에 빼곡한 통화 목록. 연락해봤더니 역시나 피싱을 시도한 기록이었습니다. 대출 상담 통화했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이니까요. 좀 전에 대출 상담했던 거 그거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경찰은 변작 중계기, 즉 발신번호 조작 장치가 요즘 피싱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걸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계기는 국내 전화인 010 전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그래서 처음 시작점을 단절을 시킴으로써 피해 예방을 할 단속에 맞춰 피싱범들은 피싱범들대로 은닉 수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물품 보관소. 압수한 전화기에 자녀를 사칭하는 등의 피싱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행 가방에선 이른바 심박스, 전화기형 중계기보다 먼저 사용돼 온 번호 조작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몇 대요 이거 아저씨.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에 중계기를 실은 채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도 하고 인적 드문 계집에다 숨겨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전항 같은 데다 이제 설치한 기계에서 직접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진화하는 피싱에 맞춰 수사도 진화하면서 경찰은 온갖 곳에서 이 피싱 장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단속 나와요. 거의 90% 정도 됩니다. 올해 2분기에 적발한 변작 중계기만 9천여 대에 이릅니다. 그에 힘입어서인지 지난 10개월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찰이 피싱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묘책으로 이 장비 단속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현장 K 정혜주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범죄의 수법에 피해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심한 자괴감 등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역기능 피해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문자를 받은 50대 자영업자 김모 씨. 인근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대출 상품이라고 확인하고 1,700만 원을 건넸지만 결국 사기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면서 악성 앱이 설치됐고 금감원과 은행에 건 확인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로 연결됐던 겁니다. 완전히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물론 돈도 아깝지만 그보다도 사실은 더 데미지를 주는 거는 자괴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7,700여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고 물질적 손해에 더해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범죄에 노출이 어이없이 노출됐다는 것 때문에 상당하게 자괴감에 많이 빠지게 되고 아무런 도움이 없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고요. 관련 업계에선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 기술과 소비자가 쉽게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그 정보를 보내서 금융사에서 차단하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찰한테도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해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디지털 역기능을 막아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